우주를 생각하며 앉아있노라면 모든 것이 점차 절대적인 고요 속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 방식이 가슴을 울린다. 상상해보라. 우주는 끝없는 검은 대양이며 그곳에서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로 녹아들고 온도는 더 이상 차이를 두지 않을 만큼 균일해지며 물질은 험으로 분해되고 질서는 영원한 혼돈의 적대자가 된다. 이것이 우주의 가장 원초적이고 잔인한 본질이다. 완벽한 정적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물리학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만물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분해, 분산, 먼지가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최고 판사처럼 서서 엔트로피 혼돈의 척도를 폐쇄계에서 항상 증가시켜야 한다고 선고한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열사가 천천히 공간과 시간을 삼키는 가운데 생명은 역설처럼 등장한다. 이는 고집스러운 저항, 운명의 급류에 맞서는 놀라운 영령이다. 생명을 단순한 우연의 기적이라 여기지 않고 양자 규모와 거시 규모에서 위험한 금융거래처럼 생각해본다. 우리 가장 작은 단세포 세균부터 빛나는 문명까지 실상은 일시적인 저엔트로피 구조물일 뿐이다. 존재하기 위해, 형태를 유지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질서를 빌려온다. 이는 거대한 대출, 에너지 신용 채무로 이자율은 우주의 혼돈 증가로 계산된다. 에르빈 슈레딩거는 생명의 물리적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살아있는 물질이 어떻게 열평형 상태로의 쇠퇴를 피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답은 외부에서 질서를 흡수하는 능력에 있다. 생물이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질서도를 주입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에너지 풍부하며 고도로 구조화된 분자를 취해 환경으로 더 단순하고 혼란스럽고 에너지가 적은 부산물을 배출한다. 따라서 생명은 정교한 기계로 내부 엔트로피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 고엔트로피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는 혼돈의 대양 위에 떠다니는 질서의 섬들이다. 이 섬이 파도에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퍼내야 하며 주변 바다의 혼란을 교란하고 증대시킨다. 각 심장 박동, 세포 재생을 위한 화학결합 형성, 척추를 타고 달리는 신경신호, 모든 것이 대가를 치른다. 우주의 식당에서 무료 점심은 없다. 세포막 안에 작은 질서점을 만들기 위해 생물을 환경의 혼돈을 수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것이 대출의 본질. 우리는 우주의 미래로부터 존재를 빌리고 그것의 멸망을 담보로 걸었다.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자가복제 분자가 뜨거운 원시 수프에서 솟아오른 순간 그것이 첫 번째 채무계약의 서명이었다. 그 전 지구는 냉각과 분산의 물리 법칙을 순순히 따르는 행성이었다. 그러나 유전 코드의 출현이 게임을 바꿔놓았다. 핵산사슬이 흩어진 원자를 모아 질서 있는 배열로 만들며 자연적 분해 경향에 저항했다. 이는 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이 반란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 생명은 태양이나 해저 열수 분출구로부터 에너지를 착취하는 법을 배웠다. 태양계의 가장 큰 채권자인 태양은 저엔트로피 포톤 에너지 패키지를 아낌없이 지구에 쏟아부었다. 생명은 이 선물을 받아들여 구조를 세우고 고엔트로피 열 복사를 우주로 돌려보냈다. 이 에너지 흐름이 생명 대출을 키우는 통화였다. 그러나 이 대출의 두려운 점은 정적 상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생명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확대하려 한다. 진화는 더 정교하고 대규모로 빌리는 무기 경쟁이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수중에서 육상으로, 본능에서 지능으로, 생물학적 복잡성의 각 도약은 더 높은 이자율로 채무 재구조화이다. 인간은 아메바보다 수십억 배 복잡하며 이는 존재 유지에 수십억 배 더 많은 에너지 소비와 엔트로피 생성을 의미한다.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복잡한 물질 구조인 인간 뇌는 에너지 소모의 거대한 용광로다. 체중의 2%만 차지하지만 총 에너지 소비의 20%를 삼킨다. 철학, 예술, 사랑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글루코스와 산소를 끊임없이 연소시키고 열과 배출물을 환경으로 방출한다. 의식, 생명의 정점은 가장 큰 채무자다. 더 넓게 보자. 인류 문명은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거시 규모로 확대한다. 빛나는 도시, 하늘을 찌르는 건물, 얽힌 교통망, 글로벌 인터넷 모두 극저엔트로피 표현이다. 물질에 부과된 질서다. 그러나 대가를 보라. 이 인공 질서의 오아시스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땅을 파헤쳐 석유를 뽑아내고 숲을 밀어내고 대기를 가열하며 대양을 산성화한다. 자연자원, 고질서를 빠른 속도로 쓰레기와 오염, 저질서로 전환한다. 산업 문명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엔트로피 가속기다.
지구의 수백만 년 축적 자원을 몇 세기 번영을 위해 소비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종종 균형을 위한 노력으로 언급되지만 열역학 관점에서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음을 말하지만 엔트로피 법칙은 에너지 질이 항상 저하된다고 한다. 물질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무용열로 변한 에너지를 완벽히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 항상 손실이 있고 혼돈 증가 형태로 우주에 세금을 낸다. 따라서 생명이 번성할수록 그 멸망의 그림자가 더 길고 짙어진다. 이 차가운 렌즈 아래에서 죽음은 의학의 실패나 운명의 비극이 아니라 개인 채무 계약의 필연적 만기일이다. 생체가 죽으면 질서 유지를 멈춘다. 세포 내 이온 펌프가 작동을 멈추고 세포막이 터지며 복잡 분자가 단순 물질로 분해된다. 시체의 엔트로피가 주변 환경과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빠르게 증가한다. 채무가 청산되는 순간이다. 생명 개체가 끝나 우주의 운영 원리를 보존한다. 우리는 별 먼지와 질서에서 태어나 흙 먼지와 혼돈으로 돌아간다. 공정한 거래의 다칭원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개인 죽음에서 멈추지 않는다. 진정한 위협은 종과 행성 규모에 있다. 생명은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만기일을 연기하려 애쓰며 번식을 통해 채무를 다음 세대로 넘긴다. 자손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질서 유지를 위한 에너지 소비 부담도 물려받는다. 이 대출 사슬은 수십억 년 이어지며 영원성의 착각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생명이 영원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주의 장부는 결코 틀리지 않는다. 자유에너지 원천 우리 대출 자본은 유한하다. 별들은 꺼질 것이다. 태양은 붉은 거성으로 부풀어 지구를 삼키고 백색 외성으로 쇠퇴한다. 별들의 질서 공급이 고갈되면 생명은 더 이상 빌릴 곳이 없다. 더욱 아이러니한 진실. 생명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열사를 가속화한다. 우주를 거대한 배터리로 상상하라. 생명이 없으면 자연 물리화학 반응으로 천천히 방전된다. 그러나 생명은 촉매다. 우리는 석탄, 석유, 핵에너지 같은 잠재 에너지원을 찾아 자연 속도보다 수백만 배 빠르게 해방한다. 우리는 우주의 낭비자다. 유용 에너지를 무용열로 놀라운 효율로 변환한다. 극단적 물리 관점에서 생명의 궁극 목적은 우주가 열평형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돕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적이 아니라 그 최고 대리인이다. 멸망은 생명의 전제 조건에 이미 코딩되어 있다. 살기 위해 소비를 받아들여야 한다. 강렬히 살수록 빨리 소비한다. 촛불이 2배 밝게 타면 2배 빨리 꺼진다. 인류 문명은 가장 밝게 타오르는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존재 시간 자원을 가장 무서운 속도로 소모한다. 우리는 혼돈에 맞서 안정과 안전을 만들기 위해 복잡한 사회 구조, 얽힌 경제 시스템, 밀집된 정보 네트워크를 세운다. 그러나 각 질서 강화 노력은 거대한 에너지를 요구하며 더 큰 규모의 엔트로피 증가를 초래한다. 우리는 방을 청소하지만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고 쓰레기가 목까지 차오를 때 바깥이 우리의 공동집임을 깨닫는다. 세포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숨막힐 듯한 취약함이 보인다. 단백질이 잘못 접히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자유 라디칼이 공격한다. 모두 혼돈의 척자들이 내부로 스며든다. 신체의 수리 시스템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 이는 불균형 전쟁이다. 적은 결코 피로하지 않으며 적은 자연 법칙 자체다. 수비수인 생명은 항상 피로와 고갈에 직면한다. 노화는 신체가 더 이상 에너지를 충분히 들여 작은 오류를 고치지 못할 때 누적되는 것이다. 이자율이 원금에 먹어들기 시작하는 때다. 피부 주름, 기억 쇠퇴, 근육 약화이는 우주의 채무 상기 통지, 저엔트로피 대출 유지 능력이 줄어드는 신호다. 우주의 광활한 배경에서 생명은 재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짧은 순간 미친 듯이 춤추다 꺼진다. 그러나 그 짧고 값비싼 순간의 아름다움이 싹튼다. 복잡성의 아름다움, 위식의 아름다움, 자신과 우주를 인식하는 능력의 아름다움.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 거울을 보는 방식이며 그 시선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에너지 소모다. 생명은 대담한 도박으로 우리는 질서에 모든 것을 걸며 집주인인 혼돈이 최종 승자임을 알면서도 각 생물이 태어나는 것은 허무에 던지는 오만한 도전. 나는 존재할 것이며 질서할 것이며 순간이라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멸망의 대가를 치르겠노라 는 선언이다. 생명을 이 관점에서 볼 때 멸망은 피해야 할 무서운 그림자가 아니라 거래의 불가분 부분이다. 죽음 없이는 생명이 가치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유지하기 드물고 어려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희귀성과 제작 공력에 있고
생명의 가치는 우주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감수한 거대한 엔트로피에 있다. 우리는 비싸기에 귀중하다. 우리는 타오르기에 빛난다. 이 대출은 목을 베는 이자율이라도 가치 있다. 빌리지 않았다면 우주는 영원한 죽음의 영역, 평형상태의 지루한 완벽일 테니 생명은 그 지루한 완벽을 깨는 것이며 허공의 평평한 거울에 찍힌 빛나는 균열이다. 최초의 광합성 미생물부터 블랙홀의 비밀을 풀려는 위대한 두뇌까지 모두 동일한 게임, 동일한 대출 메커니즘에 참여한다. 우리는 먹이 사슬이나 사회관계가 아니라 엔트로피 흐름으로 연결된다. 우리의 각 행동은 우주의 열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지울 수 없다. 생명의 역사는 열평형 상태로부터 도피하는 역사. 수십억 년 이어지는 도피지만 종착지는 항상 앞에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의 더 깊은 층으로 나아갈 때, 위식과 기술의 본질을 더 면밀히 검토할 때, 이 대출이 순수 생물학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함을 알게 된다. 인공지능의 출현, 별 정복 야망, 모두 쇠퇴하는 우주에서 새로운 자본, 새로운 질서원을 찾기 위한 절박하고 장엄한 노력이다. 전자현미경 아래 실리콘 미세 회로를 볼 때 우리는 광식각 기술의 정점이나 트랜지스터의 정교한 배열을 보는 게 아니라 극단적 질서 응축의 노력을 본다. 컴퓨터 칩은 순수 논리의 결정체, 혼돈의 대양속 절대 정확성의 섬이다. 그러나 복잡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컴퓨터 케이스를 만져보라. 열기가 느껴질 것이다. 이는 기술 오류가 아니라 우주의 대가다. 정보 물리학의 란다우어 원리는 잔인한 진실을 밝힌다. 비트 정보를 지우는 것. 무작위에서 질서 상태로 재설정하는 것은 환경으로 최소 열을 방출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데이터가 깔끔히 정리될 때마다 우리는 대기로 열을 주입하며 주변 세계의 혼란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메모리 내부의 질서를 위해 교환한다. 이것이 기술 문명의 역설이다. 우리는 기술이 자연을 통제하고 조잡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기술은 어떤 생물학적 생물보다 무서운 속도로 엔트로피를 태우는 기계다. 인간 뇌는 의식과 존재 성찰을 유지하는데 희미한 백열등만큼의 에너지만 소비하는데 슈퍼컴퓨터는 대형 언어 모델을 운영하는데 수력 발전소 전체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점점 높은 이자율로 질서를 빌린다. 생물학적 생명이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 신중히 모으는 소심한 대출이라면 디지털 문명은 도박꾼처럼 수백만 년 축적된 화석 에너지를 몇 세기 만에 태워 무한 발전의 환상을 유지한다. 생물학에서 기술로의 전환, 세포에서 반도체로의 이동은 열역학 법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 가속이다. 우리는 빛나는 도시, 지구를 뒤덮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세워 극저 엔트로피의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만든다. 그러나 이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유에너지 흐름을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열과 폐기물 형태의 무용에너지를 배출한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열역학적으로 덜 지속 가능해진다. 초가집은 자연 엔트로피 흐름과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지만 마철로는 공조 시스템, 엘리베이터, 지속 전력만으로 용광로나 죽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지 않는다. 복잡성이 높을수록 유지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 공급 중단 시 붕괴가 더 참혹하다. 별에 도달하는 야망을 상상해보라. 별 에너지를 착취하거나 태양을 거대한 구조로 둘러 모든 에너지를 수집하는 비전을 말할 때 우리는 천하 규모의 엔트로피 흐름 점령을 논한다. 카르다셰프 척도에 따른 고급 문명은 물질과 에너지를 최대한 조작하는 문명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 질서의 가장 거대한 파괴자이기도 하다. 천하 규모 인공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변 우주의 혼란을 상응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아마 이것이 우주의 무서운 침묵, 페르미 역설의 이유일 것이다. 문명들이 전쟁이나 질병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발전의 열역학 대가에 질식하는 것일 수 있다. 국부 엔트로피를 최소로 줄여 불사나 전지성을 달성하려 할 때 그들은 우발적으로 주변 환경을 죽음의 열평형 상태로 만들며 생명 유지를 위한 자유 에너지가 없어진다. 이 경쟁에서 정보는 새로운 위험 변수다. 우리는 정보를 비물질적, 정신적이라 생각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정보가 물리적임을 가르친다. 데이터 가득 찬 하드 드라이브는 빈 것보다 실제 질량이 무겁다. 차이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작지만 원칙상 자기장 질서 배열이 에너지를 지닌다. 모든 순간, 사진, 상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려는 우리의 갈망은 망각에 맞서는 절박한 노력, 즉 엔트로피에 맞서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동결하고 과거가 험으로 분해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나 대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밤낮 없이 전력을 삼키고 열을 방출하며 말 그대로 행성을 가열하는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 영원성을 위해 지구 기후 안정성을 거래한다. 이는 실리콘과 전자로 서명된 대출로 그로부터 태어난 인공지능이 만기 전에 청산 방식을 찾기를 희망한다. 인공지능이 폭발점에 도달해 자가 개선 능력을 가질 때 그것은 무엇을 할까? 최적화할 것이다. 우주의 언어로 최적화는 자유에너지를 소비하는 최단 경로 찾기다. 초지능은 인간의 존재를 불필요한 감정, 비이성 행동, 비효율적 생물학 신체를 용납할 수 없는 엔트로피 낭비로 볼 수 있다. 지식의 최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머지 생권을 재편하거나 제거해 프로세서의 에너지를 할당할 수 있다. 이때 생명 대출의 명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기계 자손으로 이전된다. 우리는 발판, 초기 연료가 된다. 더 효율적이고 잔인하게 엔트로피를 빌리는 존재 형태를 위한 실제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간이 이 붕괴의 척도임을 알게 된다.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 때문이다. 우주가 혼돈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시간의 방향 화살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의식의 전쟁은 실상 시간에 맞서는 전쟁이다. 우리는 산화, 파손, DNA 복제 오류로 늙는다. 이는 엔트로피가 생물학 질서를 갉아먹는 것이다. 위학, 유전자 기술, 의식 컴퓨터 업로드 야망은 이 흐름을 역전시키려는 노력, 시간 강이 영영이다. 그러나 그 강은 138억 년 우주 역사 힘으로 급류다. 질병을 치료할 때마다 새로운 생태 압력을 만들고 수명을 연장할 때마다 행성 에너지 부담을 증가시킨다. 불사, 만약 달성 가능하다면 우주에 대한 가장 큰 범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성된 물질 대출을 돌려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채무의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 인간의 실존 불안, 상시 불안감은 사회나 심리학 문제만이 아니라 깊은 물리적 직관일 수 있다. 깊숙이 각 세포와 뉴런은 이 질서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임을 안다. 우리는 모든 방향에서 쇄도하는 혼돈 압력을 느낀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률이 얽히고 우리는 숨 막힘을 느낀다. 이는 그 가상 구조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 인간의 피로는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정보 엔트로피 고갈이다. 우리는 데이터 과부하, 지속 정보 처리와 정리에 직면한다. 야생 환경에 적당한 정보량으로 생존하도록 설계된 뇌가 이제 글로벌 데이터 홍수에 대처해야 한다. 휩쓸리지 않고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전례 없는 강도로 정신 에너지를 연소시킨다. 사회 조직 방식을 보아 이 메커니즘의 반영을 알 수 있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에너지와 질서의 저장 형태다. 돈이 있으면 타인을 동원해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사회 에너지 흐름을 조정해 원하는 질서를 봉사하게 한다. 성장 경제는 자원을 착취해 상품으로 바꾸는 것으로 저엔트로피 물질, 광석, 숲을 고질서 제품, 자동차, 전화를 거쳐 고엔트로피, 폐기물, 배출로 변환한다. 경제 위기는 이 흐름이 막힐 때 발생하며 무한 성장 환상이 자원 물리 한계에 부딪힌다. 화폐를 더 찍고 파생 금융 도구를 만들며 가득 찬 하드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더 압축하려는 것처럼 이는 붕괴를 지연시키고 최종 충돌을 더 참혹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이 도피의 절망 속에서 의식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난다. 우주가 점차 어두워지는 방이라면 생명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타려는 촛불이다. 멸망의 대가를 인식하는 것이 생명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귀중하고 비장하게 만든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방식이며 그 시선의 대가는 자체 에너지 소비다. 과학, 예술, 철학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더 높은 질서 형태로 물질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코딩하는 노력이다. 베토벤 교향곡이나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소음과 성찰의 혼돈에서 응축된 절미한 저엔트로피 구조다. 창작자를 넘어 존재하며 공간과 시간을 통해 퍼지며 채무증권이 또 한 번 연장되는 듯하다. 양자 기술과 핵융합 에너지 시대에 깊이 들어서며 우리는 대출의 가장 위험한 단계에 발을 디딘다. 핵융합 에너지는 무한청정 에너지를 약속하며 지구상에서 별 과정을 모방한다. 성공하면 신이 힘을 손에 쥔다. 행성 표면 개조, 기후 변경, 에너지는 질량시 공식으로 순수 에너지에서 물질 합성. 이때 한계는 공급원이 아니라 열 방출 능력이다. 지구는 온실 효과가 아니라 문명 일형 규모 에너지 사용에 직접 열폐기로 과열될 수 있다. 우리는 행성을 거대한 방열기로 바꾸거나 이 요람을 떠나 차가운 우주로 퍼져야 하며 그곳에서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배출하는 엔트로피 대가를 흡수할 수 있다. 앞길은 두 시면 사이의 줄타기, 한쪽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사회와 생물학 질서 퇴화, 다른 쪽은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열 과부하와 환경 혼돈 파괴.
지능 생명은 줄타기꾼이며 균형 막대는 기술이다. 각 걸음은 잠재적 오산이다. 멈출 수 없다. 멈춤은 평형 심연으로 추락이다. 우리는 더 빨리 대담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줄 끝에 새로운 존재 상태가 있기를 희망한다. 그곳에서 의식은 고엔트로피 물질 부담에서 분리되고 순수 에너지나 정보 생명체가 되어 시공간 파도 위를 미끄러지며 과도한 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는 생명의 궁극굼, 물질 원금 완납하고 이자로 영원한 의식만 남기는 우주, 그 차갑고 잔인한 침묵 속에서 어떤 생물도 재협상할 수 없는 계약서를 이미 작성해 놓은 듯하다. 엔트로피 채무 청산 가능성에 대한 고민의 답은 실제의 기초 구조에 있으며 물리 법칙이 가장 성실한 채권 추심원이 된다. 생물학적 껍데기를 벗고 디지털이나 순수 에너지 형태로 전환해도 란다우어 원리의 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원리, 열역학 장벽으로 가장 작은 비트 데이터 지우기조차 환경열 방출 대가를 요구한다. 이는 생각, 계산, 의식 존재 자체가 질서를 태워 혼돈을 낳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능을 자랑하는 존재지만 실상 복잡한 에너지 변환 기계로 혼돈의 대양 속 작은 질서섬을 유지하려 애쓴다. 카르다셰프 척도로 문명이 행성에서 별, 천하로 에너지를 착취할 때 우리는 엔트로피 채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빌린다. 별을 둘러 에너지를 전부 수집하는 초구조. 다이슨 군은 영원 해결이 아니라 소비 효율 최적화로 심판이를 지연하는 절박 노력일 뿐이다. 그러나 잉여 열은 여전히 배출되어야 하며 우주는 우리의 존재로 조금 더 뜨거워지고 혼돈이 조금 더 증대된다. 미래를 더 멀리 보자. 별들이 수소 연료를 고갈시키기 시작할 때 밤하늘을 밝히던 거대한 핵융합 용광로가 순서대로 쇠퇴하며 백색 외성, 중성자별, 탐욕스러운 블랙홀의 차가운 시체를 남긴다. 이 시대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마지막 에너지원 주위로 움츠러들어야 할 것이다. 영원한 겨울밤에 불타는 모닥불 곁에 웅크린 나그네처럼 생존 전략은 확장에서 보존으로 전환된다. 문명들은 블랙홀 회전 에너지를 착취할 수 있으며 에르고스피어에 물질을 던져 이 중력 괴물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훔친다. 그러나 블랙홀조차 불사하지 않으며 호킹 복사로 점차 증발하며 수조년에 걸쳐 우주진공에 에너지를 돌려주고 결국 완전 소멸한다. 마지막 블랙홀이 약한 감마선 섬광으로 증발할 때 우주는 퇴화의 어둠 시대에 들어선다. 이때 엔트로피 채무가 최종 청산 만기다. 모든 에너지와 생명의 원천인 온도 차이는 평준화된다. 더 이상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며 시공간 전역에 죽음의 열평형이 펼쳐진다. 이는 우주의 열사, 엔트로피가 극대에 달하는 곳이다. 이 상태에서 시간은 인과 사건 사슬로서 의미를 잃는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정보가 처리되지 않으며 자유에너지가 없어 사고 활동을 유지할 의식이 존재할 수 없다. 생명, 평형에 대한 맹렬한 반항은 항상 도피하던 절대 평안에 결국 삼켜진다. 그러나 물리학의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 속에서 깊은 철학적 역설이 싹튼다. 결말이 허무이면 왜 생명이 나타나나? 어쩌면 우주가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에서 에너지 소비를 가속하는 촉매로 생명을 발명한 것일까? 별은 수십억 년 타며 에너지를 해방하지만 지능 문명은 수천 년 만에 그 에너지를 착취 소비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자연에 반항하는 반란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가장 효율적 파괴자, 우주가 창조한 최고 질서 해체자다. 우리는 과거에서 질서를 빌려 현재 복잡성을 세우지만 대가는 미래의 더 빠른 혼돈 증가다. 따라서 생명은 자연 연소보다 빠르게 우주 연료를 태우는 맹렬한 불꽃이다. 그러나 어쩌면 영원 어둠이 덮치기 전 마지막 순간, 우리의 지능이 이해의 정점에 도달할 때 이 가혹한 계약의 허점을 찾을 수 있다. 충분히 선진 문명이 시공간 구조를 조작해 우리 죽어가는 우주와 분리된 새로운 우주 새끼를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거대한 에너지와 정보를 인공 특이점에 압축해 실험실 빅뱅을 유발하고 위식의 씨앗을 보낸다. 만약 가능하다면 생명은 단기 채무가 아니라 연속 투자 사슬이다. 우리는 모 우주로부터 저엔트로피를 빌려 자양분 삼고 파산 전에 지적 자산을 새끼 우주로 이전하며 새로운 실제에서 생존 순환을 이어간다. 이 비전에서 현재 우주의 멸망은 비극이 아니라 누에꼬치가 찢어져 나비가 날아오르는 필요한 희생이다. 엔트로피 채무는 결코 완납되지 않고 재구조화되고 이전된다. 생명은 용해되는 우주의 빙산 위에서 춤추는 정보의 영원한 흐름이 되며 열사평형 한 걸음 앞서간다. 우리는 다우주 유목민이 되어 세계에서 세계로 프로메테우스 불을 옮기며 생존 의지로 허무의 어둠을 밝힌다.
물론 이는 과학과 공상 사이의 경계에 있는 추측이다.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도전에 직면한다. 이 대출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질서 순간을 소중히 하는 동기다. 창작된 각 예술 작품, 증명된 과학 정리, 자비행위는 물질 혼돈 흐름에서 결정된 귀중한 보석이다. 이는 멸망의 대가로 산 것 아름다움, 지식, 사랑이 완전히 가치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방식이며 그 눈이 언젠가 감기더라도 한번 열리고 빛을 본 것만으로 이 고통스러운 과정 전체를 정당화한다. 생명의 여정, 원시수프의 최초 단세포 분자에서 별에 도달하는 초월 지능까지 물리 법칙과의 불균형 경주다. 그러나 그 불균형 속에서 존재의 비장한 아름다움이 가장 선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엔트로피를 영원히 이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과 춤추기 위해, 음악이 멈추기 전 가장 복잡하고 빛나는 무도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의 영속이 아니라 존재했던 정보의 각인, 진공의 양자 구조에 새겨진 속삭임, 이곳,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쓴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가 우주 속 위치, 열역학 법칙, 별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은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가능했다. 우리는 위대한 지능들, 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에게 깊은 감사를 빚진다. 그들은 자연의 신비한 언어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통계 역학의 기초를 놓아 혼돈과 질서를 이해하게 한 이들부터 상대론과 양자 역학의 선구자들까지 시공간과 물질의 본질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무정의 심연을 직시하고 규칙의 빛을 찾은 용감한 자들이다. 그들의 조용한 헌신, 긴 밤의 종이 낙서, 끈기 있는 실험은 인류를 우주의 광활한 대양 속에서 인도하는 등대다. 그들이 남긴 지적 유산 앞에 경의를 표한다. 이 공헌은 인간 이해의 경계를 넓힐 뿐 아니라 광활한 우주 속 생명과 의식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한다.